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특별회원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진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경제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는 박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896만 8천원이 정액된 46억 4,909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9만 5천원이 정액된 20억 5,577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가공영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5,113만원이 정액된 9억 1,290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465만 7천이 감액된 13억 2,193만 7천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046만 9천이 정액된 118억 1,475만 2천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1차리 창출 사업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체육 연계사업으로 신규 창업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 사업비로 320만원을 정액한 6,7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공기관은 도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국비 967만원을 포함한 1,740만 6천원을 정액된 8,19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신규 제3유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국비 717만 5천원을 포함한 1,614만 4천이 감액된 3,87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액별 채용 박람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채용 박람 행사에 도비 100만원 포함한 250만원이 정액된 1,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동사랑 상품 제작에 군적으로 1,160만원, 그 다음에 모바일 전자상품권 운영수수료에 9,240만원을 포함한 1억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수 사업에 당초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군적에게 2,250만원이 포함된 3천만원을 감액된 10억 2,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당초 계획 대비 지원 인력의 배정이 감소되어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군토익에 3,037만 원이 포함된 4,049만 3천 원이 감액된 2,1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거기 보면은 경남 사회적 청년 부흥 프로젝트에서 2022년 사회적 기업 4개소 4명한테 1억 2,69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개 업체 사업자가 대표나 잘못됐다고 제가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말씀드리죠. 이 사업은 우리 사회기업 4개소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래,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제가 2개 업체를 말했다니까 제가 어떤 게냐면은, 하동윤림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요리국건하고 2개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그때 물었을 때 대답은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일단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0년도 10월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여기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신청서 뒷면 예. 거기 보시면 사업참여 기업 대표자, 등기 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은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서식 10페이지. 여기 보시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약정 해지되며 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내지 500% 이내에 제재 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 내용 맞습니까?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고문을 띄워놨다니까. 예. 그게 맞냐고 제가 확인한 그 겁니다. 부분은 공고문은 공고된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예. 과장님, 또 행감 자료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저하고 행감 자료 제가 이거 빼왔는데, 제가 과장님 보고 이 사람 대표자 맞습니까? 그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동윤림의 대표가 최경태입니다. 또 이제 요리국간 이 사람은 이종석인데 여기는 자기 장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금 아까 공고문에 의하면 가족은 배제 대상입니다. 예. 맞지요? 예. 이거 알아봐갖고 반환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 그래 안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가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거는 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가소 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가소 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수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선 예산계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시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094만 9천원이 정액된 87억 7,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사업의 1개 사업에 1억 1,915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7,764만 4천원이 계산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중년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0억 10만 5천원이 정액된 27억 7,9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105만 4천원이 정액된 138억 8,7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 중앙의원에서 중앙중학교 구간입니다. 민간공사비 증감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위해 통신 분야 부족분 3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민간위탁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감옥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재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주거급여 현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894만 2천원이 감액된 12억 2,3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강력분입니다. 하동형 인구정대 장기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정 내역에 따라서 강력기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기금 20억 원은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3,999만 8천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1,999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 배부된 5개 광고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책 1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지수 총괄입니다.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횟수 78만 8천원과 이자 수입 3만 6천원으로 총 82만 4천원이 증가된 4,0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예치금에서 1,027만 6천원을 감하고 증가된 수입액 82만 4천원을 합한 1,110만 원을 비용자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과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자금지수 총괄계획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내용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가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시출 예산안과 5개 광고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위원님. 가염성서가 신재범 의원입니다. 예, 지금 목 변경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238페이지에 그 행사 운영비가 이 원래 행사 운영비가 당초 예산입니까? 예, 당초 예산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획에는 행사 운영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찌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 재생 이제 예비 사업으로서 사실상 진교의 처음 계획은 진교의 아이날 다락구는 이제 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들 별도로 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사업 진행이사고 우리가 직접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는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자체를 그쪽 단체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럼 예산 계산을 잘 못한 게네. 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돼서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변경에 대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변경받은 내용대로 해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고도 그 다음 페이지에 커뮤니티 센터 물품 구입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예, 예. 구입을 안 했죠. 예, 이것은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 계획에 있어가지고 센터를 하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짓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가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관리라거나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센터를 빼고 골목길 골목길 이쪽 쪽으로 이제 안전시설 쪽으로 바꾸면서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원래 건립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당초에 앞에 그렇다면은 예, 건축물도 없는데 물품을 이제 구입하기로 예산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자료에 있는데 자료 어디 있습니까? 1억 4천이. 보충 자료 우리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데 1억 4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품 구입비가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 센터를 조성하지 않고, 짓지 않고, 진교 안심 골목길 조성으로 지금 돌리면서, 물품 구입비 그 부분을 같이 시설비로 지금 지금 시설비로 다 예. 일부만 놔두고 다 모았는데, 예, 예. 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은 내용이 어찌 됩니까? 그거는 골목길 내에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바르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고, 그리고 CCTV라거나 이렇게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안전시설입니다. 그럼 이 지금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이건 진교면 중산마을 그쪽입니다. 진교면 중산마을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비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가 예산 계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건축물도 못 짓고 바꾼다는 것은 그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도 이거 잘 했다고 봅니까? 아,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걸 예산 계획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쏘랑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상 내용 사업을 확실히 모으니까 이런 예산 계산이 계속 앞이 안 되거든요. 오늘 당초 예상에 있던 게 연말돼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그 바꿔 집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평소에 좀 소심하게 좀 잘 관찰을 해서 예, 예. 현실이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동료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초에서 시민을 이제 달리해야 돼.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가뿐만 아니라 좀 일부 있어요. 그럼 물론 민선 7기와 8기의 가족이지만은 당초 사업된 계획이 실현이 되지 않고 이 연말에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예산 계산이 돼서 올바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영섭 의원님. 예,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청년 보금자리 사업 조성. 예, 여기하고 지역활력사업단, 과장님은 아닙니다만은, 기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얘는 뭐고 저가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농인 부분은 이제 실제로 기농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농인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기농인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청년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청년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역활력사업단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꼭 같은 사업인데요. 예산 과목도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청춘 아지트 달방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명칭만 다르죠. 제목 예. 명칭만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과장님. 월세로 주는 걸로 지금 과장님. 하는 것으로. 예. 본의원이 그 정도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제목만 딱 달라요. 제목만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산도 같아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게 두 개 부서가 예. 하나로 묶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가는 여기 2022년도에 이게 사업을 발주해야 합니까? 예, 지금 그 사업 자체를 기획심의를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룸형으로 지금 원룸형 트름 해갖고 30%를 이제 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30%가 넘어가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군에서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주택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딱 그거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 그런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했다니까요. 예, 그런 내용.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예. 좀 사업 간다. 예. 두 개 못해보고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사실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 자체가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게 들어갈 것으로 이제 봐지고 갖춰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 자체가 구하동역 그쪽 지역 자체가 이제 지금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층 이하에 그 금피율도 금피율 용적률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어 같이 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식이 아니,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대의기관으로서 예.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대응기금은 꼭 같이 항목돼서 국가 예산이라고 그냥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가 다르다고 해서 예. 예산을 달리 써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제가 대답할 것 같으면, 한번 두 개 그 부서를 이렇게 합해봐서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 꼭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든지, 예. 이렇게 대답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저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서 문의해 오니까 예. 아니 본의원도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사업이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예산 과목부 같은데 두 개 부서가 한번 이렇게 협업을 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산적으로 이익일 것입니다. 한번 협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성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건설교통가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99만 2천원이 정액된 174억 6,360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객시 미동간도로 확보장 공사의 3건에 26억 4천만원, 시군 조정특별교부금은 신년지구 집별수 보강의 1건에 2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백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의 1건에 1억 4,634만 6천원이 정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4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엘로카페 시인성 등 강화사업 외 10건에서 총 7,464만 6천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가 예산 총액은 기증액 대비 총 27억 4,921만 8천원이 정액된 778억 2,525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야수 관리에 시야수 이용시대 조사 및 방치공 운상 복구는 도비 90만원이 감액된 2,9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조성은 총 8억 2,400만원이 정액된 279억 2,469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2,400만원이 정액된 7,9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전도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에 특별시에 3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집별수 보강개발 사업 신전지구 집별수 보강개발 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분야입니다. 총 2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10억 5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헤어진 도로 관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 사업에 도비 1천만 원, 개치 미동간 도로 확보장 공사에 13억 원, 247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총 8,603만 2천 원이 감액된 97억 6,326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797만 6천 원이 감액된 2,97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백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4,187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287만 4천 원을 계산하고 농촌형 교통모의 지원은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개척한 도시공간 조성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친환경 교통 활성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1억 2,004만 원이 증액된 9억 3,240만 원을 계산하고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은 275만 원이 증액된 4,67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수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위원님. 김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면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하동초 주변시설물 정비 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 하동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인데 옆쪽으로 보면은 보행자가 걷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옆에는 앞부분입니까? 정문 들어가는 앞부분. 정문 쪽입니다. 지금. 그렇죠. 주가 되는 건 정문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구분되려면은 그거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보행자 우선도로 이렇게 페인트로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시설물도 보강해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시설물 정비돼서 이게 어디다가 하는 곳이죠? 궁금해서. 우선 저기 하동초등학교 먼저 예? 우선적으로 하동초등학교에 먼저 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강일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선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87쪽에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인데 연례 반복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8천인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중형버스 세대를 사서 각 구역별로 하루에 3번에서 4번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이제 버스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고 있어야 네. 지금 새로 세대를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버스, 예.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3개 노선 세대가 3개 노선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지? 예. 근데 지금 오늘 이거 내놓은 거는 1억 8천은 새로 이거 버스를 세대 사서 운영을 좀 더 늘릴 거라고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걸 왜 내놨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이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도비 균떡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쉽게 하면 지금 5월달부터 운행이 재개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운영 못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제 비용만큼만 예상해 놓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한 부분은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1억 8천을 갖고 중형버스 세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었던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면요. 예,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문의한 김에 88쪽에 하동 도시계획도로 신규 사업인데 하동 B8이 일원의 도시계획 5구 이거는 뭡니까 특별교부세? 주요 다한 설명서 88 책은 24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네. 지금 비파 마을 밑으로 비파는 범위가 비파 마을은 사실 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기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여 밑에가 있고. 지금 그게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저게 실내 골프 연습 예, 짓고 예, 있는데 예, 스크린 예, 짓고 있는 그 예. 건물체를 짓고 있는데 예, 예. 그 뒤쪽 편으로 농어촌공사가 지금 입수할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농어촌공사가 또 내가 안에 그 있던 게. 예,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를 그럼 그에다가 이제 우리 기반 실세 이렇게 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네, 강님 김태훈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46페이지에 그 신전지구 GPS 보강공 사업 있죠. 네. 지금 이제 갈로를 그 도로에 묶고 있던데 이걸 지금 언제까지 할 겁니까?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관로 노실 공사는 최대한 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다니는 데는 지장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 사업도 지금 2024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 기간도 더 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물이 원활하게 가게 되면은 그 들판에 배수로 하고 수문 관계도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되죠. 일단 전체적인 공급부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손보선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하는 시설인 만큼 물이 들판에까지 원활하게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의원님. 그럼 금방 68-3페이지 여기 지금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이게 어디 물을 지금 땡기가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고전 쪽, 진월 쪽이 사실은 수온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 저수지가 쫓겨난 게 있긴 있는데, 예. 그 문제 수온이 뒤에 산이 나다 보니까 수온 자체가 작습니다. 항상 가물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량 고절리 강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수지는 큽니다. 강선 저수지. 예, 강선 저수지에 규모가 좀 큰데 거기에다가 행천강, 행천강 물을 양수를 해가지고 예. 강선 저수지 퍼올린 상태에서 그 물을 보급하고. 자연 유화식으로 예. 시내에 있는 저수지까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물 저수지 폴리하고 저수지에서 이제 그 고선 저수지로 다시 연결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이 나도 이 물을 어디서 빼오는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아니십니까? 네. 이제 물론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동업하고 진교마 도시계획도로를 거의 다 사업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각 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꺼져 있는데 이거 사실 몇십 년 동안 선만 꺼놓고 아무 사업도 못 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도 이 지역 형평성을 봐서 저서도 근행 발전하는데 이 면에도 도시계획 계획을 넣어가지고 면에도 한 개 정도는 사업을 해주는 게 안 괜찮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군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예. 면별로 예. 장기 발전 계획을 같이 수립해라. 예. 지금 CC가 나온 상태입니다. 아,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면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면 면 발전 계획 수립할 때 아니 면에서 의견 낸다 이때까지 해봐야 사실 한 번도 실행된 게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서도 그런 걸 면민으로 소통을 해서 진짜 필요한 면 소재지 가면 도시계획도로만 꺼놓고 진짜 필요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다 아닙니까? 실정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 개 면 정도는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 도시계획도로 한 개 진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매너도 좀 될 수 있게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성호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하성호입니다. 평소 안전총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복원 사업은 14억 6,230만 6천원이 정액된 126억 5,0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15억 8,686만 4천원이 정액된 313억 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의 보험사업에 도비 및 군비 총 1,336만 4천원이 정액된 3,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내 다목적 광장 목재조형물 철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예방 대책 추진에 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응급복구비 성립종 사용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한남노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행천강 고절지구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및 군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천만 원이 정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증설사업 부양지구 예세개소에 8,200만 원이 정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이설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 94페이지 읍내 다목적 광장 목재 조형물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셨죠? 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해서 그 결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찬성이 많으셔서 이거를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비치된 게 없습니다. 예. 일단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수렴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대신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관계 의원님들이 그 뜻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참 하동은 의회에서 반대가 참 심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고 사업도 잘했다고 상도 받으셨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철거를 한다고 예산을 넣었는데 이걸 철거한 다음에 어떤 계획은 지금 수렴이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철거하면 공간이 나타나면은 그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주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울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이 아직 5년이 채 되지도 않는 그 시간 안에 이것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뭐 과장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이제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주위 주민들하고 하동읍의 주민들 한 220명 정도의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제 철거하는 게 맞다. 그 위치상 그는 안 맞다 그래서 220명 분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하시기 전에 사업 전에는 설문조사를 몇 분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설문조사를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돈이 들이기 전에 이게 합당한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민이 필요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고 이 행정에서 예산을 어쩌면 저희 국민에게 좋은 요지의 아이들에게 가야 되고 노인에게 가야 될 예산을 이렇게 쓰셨으면 적어도 그 향후에 어떤 이 목재 조형물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야지 또 처리할 때는 주민들 220분 중에서 대다수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를 주민의 이름을 걸고 돼버리면은 저희는 어떻게 앞으로의 어떤 예산들을 어떻게 승인을 해드리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모든 사업에 주민 적어도 200분 이상의 의견을 모아 오셔서 해달랍니다. 했을 때만 저희가 승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중에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아직 향후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철거를 한 다음에 이게 그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한 바닥 공사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건 철거비지 않습니까? 이게 철거비랑 바닥에 어떤 이 철거를 해 놓은 다음에 어떤 바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우리 목재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목재 자체가 못 자체가 조립식으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가지고 의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나 아니면 공원에 재설치하려고 계획을 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다목적 광장 이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기억하시기로. 전체 예산은 18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10억이 넘죠? 굉장히 비싼 의자가 만들어질 텐데, 이제 하동에. 근데 저는 그 향후에 목재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시든지 집을 만드시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10억을 들어서 만든 조형물을 지금 5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철거를 하고, 중요한 건 철거를 한 그 어떤 광장에 어떤 지금 방향성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데 이거를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12월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다목적 광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해서 이거는 다른 곳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의자를 100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정말 많은 반대를 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가에 있는 다목적 광장의 문제가 아닌 다음 우리 당초 예산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얘기기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들어올 일인지 아니면 저는 이거를 과장님한테 맨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던 게 하고 나서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철거만 국민들의 주민의 의견을 모았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어차피 설문을 조사하실 거였으면은 그거에 대한 주민 의견도 같이 수렴을 했었으면은 이게 이 이후의 방향성도 같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한 번에 일을 어떤 결과를 철거를 할 때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까지 모으면은 행정도 시간이 줄고 국민들도 좀 더 편리하게 우리 행정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 철거가 지금 이 시기가 맞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또 철거할 때 그 다른 사업을 다시 위에 그 시행을 하실 때는 여론을 모을 때는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도 바쁩니다. 뭐 할 때마다 의견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견을 수렴할 때 그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이 다음에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나달라는 의견하고 그 공원을 만나달라는 의견, 이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 공간 빈 공간으로 놔두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내년에 그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 뭐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 공간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내년 당초에 설계비를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그 설계할 때 공간이 비 있어야 안이 나오지. 그 상태에서는 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철거를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아니 지금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 거를 뭐하러 철거를 합니까? 나중에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철거하시면 되지. 그러면 다른 묘책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주민 대부분이 이제 아니 왜 이제 와서 주민 핑계를 대시냐 말이죠. 이 사업도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거는 저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지 말고 좀 더 그 계장님이랑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게 그 사업 당시에도 주변에 상인들 이 때문에 뭐 설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할 때도 철거하고 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실 거거든요. 뭐 행정이 만든 일입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잘 마무리를 하셔서 뭐 하여튼 지금 이거를 당장 철거를 해야 될 이유를 3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꼭 철거를 해야 될 이유 3개. 이 자체를 그 전부터 철거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설치하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철거해달라는 말은 수용한다라는 게 지금 행정에서 지금 이게 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가장이 맞지 않고요. 시급하게 저한테 답변을 한다고 이게 승인이 되고 뭐 이게 철거가 되고 안 되고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좀 더 이게 철거비는 비록 5천만 원이지만 이게 설치비는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10억이 넘는 돈이면은 뭐 정말 작은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가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철거를 가장님이 지금 가장님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 일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 조형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재활용 방안이 고작 그 의자 만드는 겁니까? 의자 만들 때는 돈 안 듭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자하고 우리 평상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각종 우리 공원이나 우리 걷는 길 옆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게 눈에 익어갑니다. 그게 조형물이. 근데 그게 만약 그장 상태가 많이 없어지면은 텅 빈 공간이 또 한 번 또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거든요. 예, 앞으로 제가 또 강장에 충분한 그 의견 수렴을 했다니까 앞으로 미흡한 계획 수립은 이 같은 계획을 초래합니다. 맞지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계획을 꼼꼼히 따져갖고 하시고, 철거가 우선 방향을 잡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금방 동의원이 말했던 대로 꼼꼼히 따져서, 우리한테 납득이 갈 수 있고 난 뒤에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정영섭 의원님.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저도 7대 의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산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총 공사비는 18억 중에 한 4억 정도는 아마 이 공사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 18억 중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우리가 전부 순수한 군비였죠. 특별 교훈하고 특별비가 없었고요. 예. 같이 들었습니다. 예. 그 군비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군비가 한 55% 정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때 의회에서도 반대했다라고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결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본 의원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냐면, 이 쟁점이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꼽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했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가결됐다 하더라도 의회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봐야 돼요. 의견 수렴을 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지금 지역구를 나선구에 두고 계시는 의원님 두 분 말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지금 설명되거든요. 존치하는 것들까지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하고, 꼭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철거의 당위성, 그 다음에 철거 후에 어떻게 하겠다. 아까 과장님 다음 23년도 본예산에다가 설계비를 반영해놨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관청에서 하는 설계하고 엄민들이 바라는 설계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군청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더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이렇게 예산 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초 예산 30만 원 올려놓은 용료를 흘려를 보면은 이 공간이 비있어야 잠깐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중에 일단 철거를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좀 주변에 가보면 밑에 보면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이 해놓은 자체를 좀 다 이 부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놓기 맞다고 봐서 이 예산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은 그런 것이고, 의결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여기 철거비 예산 성립 안 해주면 철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산 성립된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본 의원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성립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아까 공사비 한 4억 정도, 철거비 약 7천만 원, 또 다음 공간 활용 설계하는데 설계비 3천만 원, 얼마예요? 그건 하동 국민들에게 다른 용도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예, 신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동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애초 당시에 기정액이 2천만 원이죠, 철거비가. 기정 예산에는 원래 2천만 원가 철거한다고 해서 부족해서 5천만 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철거비는 5천만 원 그 상태입니다. 저 기존에 2천만 원 있는 거는 유지 관리비를 지금 2천만 원 아마 거의 유지 관리비라요? 예, 예. 준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종료했습니다. 1년 동안 그 비를 맞은 나무가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지금 밖에 그 방수 처리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지금 예, 봅니다. 본회에 볼 때는 저 철거비도 물론 평상이나 의자를 만든다는데 저기 굉장히 인성이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칸칸이.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면 나무값이 몇 푼 되겠네, 수입목. 본회에 볼 때는 재활용 안 하고 정말 철거한다라면은 쏘리 수거차량 가고 쫙 찍어가 실어 내비면 돈 1,000만 원이 돼. 민간 자본보조로 감옥을 바꿔갖고. 본인이 볼 때는 저 이제 사실상 투자하고 이제 좀 철거하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지. 원래 우리 7대에서 저 진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지역 우리 위원들이. 그걸 다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지. 재활용하지 말고 견적을 내서 아이고 땀부차하고 저거는 뭐 세면도 콘크리트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도 안 들어가지고 저는 하모를 설 사람이 있습니다. 쏙 찍어 딱 치워버리고 자원보조로 목베개 해가지고 나무 3,500이나 3천만 원 남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불하게 뭐 어떤 여론이 나오던가 아마 그 주차장 확률이 지금 높겠죠. 보면은 앞뒤가 산인데 뭐 공원도 뭐 필요 없으니까 생각하지만은 본 생각은 미안하도 이 재활용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아니 그거 떴는 데고 5천만 원 그거 누가 참 시고 만약에 웃었습니다. 그것도 남는 거 갖고 어디다 만들어주면 돼. 고삐 맞던 걸 중고도 뭐 차량도 아니고 우리 나무라고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비를 1년 맞춘 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좀 내실 활용을 위해서 그 철거하는 방법도 이제 5천만 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아니 땅 붙자고 뭐 한 이틀 하고 쓰레기 그 찌개 차고 이틀 해보면 하고 나무기다 봅니다. 그럴 때는 아낄 때는 아끼고 그 4천만 원 남으면 그거 어디는 필요한 일 만들면 되지. 저거 현재 있는 나무 그 지금 나사인가 못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싹 풀어가지고 그거 싹 카트 씌워야 돼. 그래 잘라고 뭐. 다음에 나사가 못이 들어갑니까 그 구멍에. 그 인건비가 내가 볼 때는 어제값 더디가 맞추는 것보다. 어제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심하게 생각해가지고 철거 비용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할 생각은 안 하면 낫다고 봐요. 아무리 지가 철거하는데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게 내가 볼 때 더 어려워져.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목 변경을 하든가 해가지고 집행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천강 일반 하천 정비 사업 이거 그것도 1억이 정액이 됐고 그 밑에 시설비에 하천 유지 관리비도 3천이 정액이 되고 우리 저 두양지구 준설비에 상계소가 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세개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행천강 고열주 위에는 우리 행천강 호환 범민을 정비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다른 우리 그 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지방 하천 유지 사업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행천강은 사업을 하고 행천강도 아직 사업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호안, 연천강 우리 고절리 교락 밑에 보면은 호안이 좀 불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 현충원에는 원래가 원래 기정액이 없네요. 예산이 없었는가 보네. 근데 어찌 1억 정액 돼 있는데 8억 2천에 대해서는 공사 안 한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사했습니다. 8억 2천 대했습니다. 그럼 8억 2천에서 예, 1억이 정액된 부분은 1억이 정액이 되면은 예. 이 지금 기존 업체에 아닙니다. 줍니까? 다시 입찰합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예. 그 별도 사업인데 어찌 이 사업에다 이 정액을 시킵니까? 별도 사업인데? 이거 이거 말 안 되잖아. 별도 사업인데 왜 거기다 붙여? 이거 행정강 우리가 일반 사업할 때 그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강 전체를 공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붙여놓은 겁니다. 그 우리가 이 현재 정액이 될 때는 예. 그 정액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구절리 교락 밑에 거의 불량하다고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본 사업인데 별도로. 그런 이 부분들이 도비 약간 군비 약간 해가 이 정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프로크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이런 건 당초 예산 때 아니면은 1회 추경 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 이 길산 추경의 시설이 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돼서도 이런 걸 좋게 한데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럼 당초 예산을 올리든가. 계산 추경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좀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지지사항이 없도록 좀 예산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고 이래 추경에 그래서 예산 계산이 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년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CCTV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왜 느껴지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기계실이 바로 옆에 있더군요. 사무실 옆에. 마치 상황실 옆에 기계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설을 하려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 CCTV를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왜 이걸 수타워 줍니까? 예, 위원회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대표가 알아서 하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탁을 안 주고 우리 여기서 하면 1억 얼마가 우리가 이익이 생겼긴데 왜 그 수탁을 줘야 됩니까? 지금 인건비 이건 다 더라고요. 우리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경비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위탁 주는 사유는 우리 전문가와 하면 관리하는 자체가 전문가 관리하는 자체가 우리 항공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그럴 때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맨 처음 CCTV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위탁을 안 줘도 잘 돌아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수탁을 줬더라고요. 예,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수탁 사용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입찰 방식이 돼서 저쪽에 경기도 쪽에서 입찰을 봅니까? 네, 입찰을 합니다. 예, 공개 입찰합니다. 공개 입찰요? 예, 예. 그래 제가 보니까 물론 이런 이설 사업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서 제가 또 CCTV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앞에
직접 했을 때 문제점과 우리가 안 하고 위탁의 문제점 그런 데서 검토한 결과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근무지가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 가서 꼼꼼히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유선 의원님. 예, 저도 좀 전에 그 동료 의원의 말씀대로 정말 그 위탁을 왜 주나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텐데 또 우리 통신계 있지 않습니까, 그지? 예, 예. 그 뭐 직원도 채용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기술적인 게 안 된단 말입니까? 기술은 되지만은 위탁업체는 거의 상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면은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있습니다. 아니 그에 예. 다른 그 직원을 한 사람 더 뭐 새로 그 임명을 하면 모집하면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저도 이게 수입이 물론 우리가 수입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면 수입 사업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면 굳이 위탁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말 그대로 위탁을 주면 그 뭐 경기도 있는 분이 이어와서 직접 와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는 되지만 여기서 그 대리로 받는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위에다 보고하고 이 보고 체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도 한번 위탁이 아닌 우리가 직원을 뽑아서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한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5억 들여서 지금 이사를 한다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 건물이 본청입니까? 아니면 별관입니까? 별강 옥상에 지금 별관 그 옥상에.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뭐 안전진단은 다 받고 뭐 하시는 거죠? 예, 안전상 결과 나왔습니다. 아, 안전하다고. 그렇습니까? 해도 된다. 예, 예. 아, 문제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간에 그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인원은 또 더 그러면 정설되면 인원도 또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인원 늘 계획은 없습니다. 아, 예. 인원은 안 늘리고 그대로 하면서 정설은 되고 그러면 가부가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가 좁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걸 높이고, 장소가 예, 협소한 예. 거는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인원 옮겨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그 장소가 협소하고 여기 보니까 또 정서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설명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CCTV가 지금 있는 것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요즘은 굉장히 좀 그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CCTV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예. 늘어난다면은 그 늘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그 넓힌 것이지 기존 있는 것 갖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뭐 돈을 15억 들여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단, 정설이 더 되기 때문에 인원도 필요하고 또 가부화가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계속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정말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눈 안줄도 안 좋아지고 과장님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계속 눈을 한시도 안 보고 한 사람이 몇 개를 관리한다고 해. 지금 총 한 800개 정도에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총 800개인데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몇 개 그룹 네 명이서 아니 한 사람이 화면을 16개 정도. 예. 한 사람이 화면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잠시라도 틈을 줬다면 맞은 일이 무슨 일이 있었다면 물론 이태원하고는 좀 뭐 다르지만은 그것도 안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안전이라는 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게 그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안전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또 눈에 대한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그 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해서 직원들 건강을 좀 먼저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PC를 보면서 눈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해주나요?
아니면 또 우리 전자파가 나오니까 뭐 전자파 방지 그런 것도 붙여놓든지. 기계는 있지만은 실제로 몸에 착용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근무하신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령 예, 예. 이거 아주 사소한 거,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전자파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걸 하나라도 최대한 전자파라든지, 또 이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이런 게 있다면은 좀 구입을 하셔서 최대한 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식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허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희성 해상개선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22년도 3회 추가 경정 시입 제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입 예산사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23만 1천이 증액된 124억 2,6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 이양 직불제 사업 100만 원,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에 5억 5,07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30억 7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에 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 단위 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액 대비 8억 5,023만 1,000원이 증액된 250억 4,1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 정책에 수산 경영 이양 직불제 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 생산성 향상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5억 5,076만 9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도로 사용 등 해수부의 사업 지침을 양식의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전국 양식업자들이 사업 시행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름업 육성에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식회사 수협사료에서 대성산업단지 내 양어배합사료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감 50%로 250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261페이지 성진강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된 두곡 1지구 신비지구 생태보전 부담금으로 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산업 추가 경정 시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에서 수협사로 대송산단 단지 내에 33,000 제곱미터 약 10,000평 부지에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사업비가 총 250억 8천 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수협사료와 하동군이 지난 8월 달에 부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네.
예, 땅 계약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계약서요. 네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인 계약서는 아직까지 안 쓰고 지금 투자 유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매매 계약서가 이루어지면은 저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미숙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지정직무대리 임미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투자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 345억 3,549만 6천원에서 79억 7,605만 4천원이 감액된 265억 5,944만 2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두 레즈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 대금 115억 7,682만 3천원을 감화했습니다. 두 레즈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올 11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농지 및 산지 전용 협의 등 일정이 지연되어 올해 안에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화했습니다.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비 20억 원은 지방소멸대안기금으로 근로자의 정주조건을 개선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정설 기업지원 보조금 도비 16억 8천만 원은 대종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경남도와 하동군 조례에 의하여 설비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반환할 금액이 최종 확정되어 7,92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1억 938만 7천원보다 9억 9천만 원이 정된 1,070억 9,9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미니복합타운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릴 사항에 가겠습니다. 신정설 기업지원 보조금은 도비 16억 8천만 원, 군비 4억 2천만 원으로 총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레즈던지 개발의 5억 원은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두 레즈던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군비 보조 부담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진입도로 용역은 하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그 예산은 두 레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고포마을에서 요구하는 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등을 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이 감편성됨에 따라 3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42억 2,392만 8천원보다 196억 4,950만 원이 정된 1,338억 7,3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억 8,706만 2천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에서 판결 반환금 225억 9,2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물재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국도비 내역 조정 요구에 따라서 국비 1,800만원, 도비 2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 및 세출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립금 31억 6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과 같이 196억 4,950만 원이 정된 1,338억 7,3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 28억 3천만 원을 가함하여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에서 판결 반환금 225억 원을 지방채원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순 위원님.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요 단위 설명서 109쪽에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건립 총 사업비 50억, 주거시설 원룸 투룸 27호 내외. 좀 전에 또 도시건축가에서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 신규 위치 똑같습니다. 하동읍 비파리 313-7번 1원 사업비 40억 원룸형인데 30호 내외. 뭐가 다르죠? 예, 저희들은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으로 일단 원룸 투룸에서 한 27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 거기에 설명서는 돼 있는데 예, 이게 그 도시건축가와 예, 도시건축가에는 청년들을 위한 그 보금자리, 예. 이거는 또 투자유치가에서는 근로자라 하면은 외국인들을 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근로자를 말씀해서 이 미니 복합타운 말만 다르지 장소, 사업비 이건 거의 같아요. 이거 거의 100억이 넘는 기잖아요. 땅은 기존에 이건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죠? 땅은 우리가 미리 사놨기 때문에. 예, 다 합하면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로자라 하면 일단 직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일단 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금 근로자라 하는데 사업 보세요. 왜 지금- 이리 다 다릅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도시건축가에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30호 또 똑같은 장소에 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근로를 하는 분들을 위한 또 그 원룸 사업비에만 일이 다르지 명칭은 그러니까 보다 사업 명칭만 다르지 사업 그거는 똑같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모든 게 보면 지방 예, 소멸기금으로 다 나와요. 예, 지금 아까 그 지역 활력가 그것도 지방 소멸. 어떤 사업이 내역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오면 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갖고 다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우리 하동에 원룸에 집이 마질에 그 모자라서 짓는다면 한 부서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까마다 집을 짓느냐. 그리고 아까 그 도시건축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4층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4층까지를 한다 했는데 과장님도 또 왜 4층입니까? 이러면은 또 그리 말씀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어서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예산 성격상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일단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랑 일단 전체적으로 또 그 조화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부서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각각 부서에서 받아와가지고 봐야만이 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설계비도 따로 내야 되지. 한 사람이 설계를 하면은 또 그 설계비도 아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점이 많을 텐데 각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내놓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하면서 그 다른 또 이런 게 있다면 각 그 과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예.
비용도 절감하고 예.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섭 의원님. 예, 정명수 의원입니다. 이게 총괄 질의 때 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같은 대답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한신옥명 소송 판결이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지금 그 판결을 예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 달쯤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델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내년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일단 그 판사 마음이니까요. 법의 마음이니까요. 예, 그건 뭐라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판결 소송금을 미리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돈 다른 데 쓸 수도 충분히 됐는데, 하여튼 거긴 그것까지 합시다. 이 314페이지 마지막에 특별회계에 보면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기정예산 50억이 있다가 28억 3천만 원을 감화하고 21억 7천만 원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0억보다 더 많이 나갔으면 좋은 것이죠. 우리 하동군에게. 그렇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한 500억 좀 나갔으면 우리는 뭐 탈빈하고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군으로 보면. 예, 많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감되게 돼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뭐죠? 지금 간편성하는 이유가요? 투자기업 지원금은 일단 분양 금액의 몇 프로를 25%에서 35%를 당연히요. 지원하는데, 예, 네. 지금 현재 그 QSF에서 지금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QSF는 약 30%이기 때문에 48억까지는 사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하면 70%, 그 그럼 정상할 그거 때 지대하는 게 30%. 아닙니다. 그렇게 지대하는 게 아니고 아, 예. 그 정도는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예, 예. 이게 50억을 그 기정예산으로 잡아놨던 거는 이 정도 이 대송산업단지라든지 갈사만은 아닐 끼고 대송산업단지에 회사들이 들어오면 기업 지원금을 주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QSF 말고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고요. 지금 착공해야만 나가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예를 들면 꼭 집어서 말하면 포항제철에 있는 그 홀딩스입니까? 케미칼입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 돌아갔죠. 그래서 케미칼입니까? 예, 다시 뭐 정정합니다. 돌아갔죠. 왜 안 됐던 겁니까? 일단 기업의 투자는 기업에서 이제 기업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뭐 밀고 당기는 과정 중에서 일단 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업이 올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업이 올라고 했어요. 의향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이 하려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광양제철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죠. 그 기업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도같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하동군은 배타적으로 필요 없다고 나가래요. 그것뿐만 아니죠. LNG 발전소도 있죠. 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는 지금 그 화력 발전업은 종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하고 일단 지금 종목을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입니다. 예? 종목을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변경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당연히 안 때문에. 되죠. 당연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하동군수 승인이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면 우리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 예산으로 다 떼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갈사만이나 대송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좀 잘못돼서 전부 지금 예산으로 떼오고 있죠.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으로 다 갚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는 기업도 내버리는데 무슨 놈 유치를 합니까? 아니, 오는 기업도 버렸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 과장님, 환경 부분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대송산업단이라든지 갈사만에 위치하고 그 각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하동 하rek하고 같이 붙어 있죠. 거기다가 광역 쓰레기장 같이 붙어 있죠. 광양 제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다리 물 건너 하나 가면 있죠. 여수화학단지 또 다리 하나 건너 가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배짱 튕기고 장사해야 될 그런 위치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물론 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용납 안 하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급전내야 될 형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들을 계속 상환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상환돼야 됩니까? 예산으로 상환돼야 되는 게 한 2026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상하기에. 예, 최대한 그 지방채는 빨리 갚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방세 갚으려면 뭐가 됩니까? 예산 아니면 뭐 있습니까? 산단 매각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제 어떤 걸 유치하시려고 그래요? 삼성의 저 반도체 회사 같은 것들 혹시 들어옵니까? 그런 예정이 있습니까 혹시? 반도체 회사들 이런 거 LG나 회사고 이런데. 일단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제발 좀 친환경적인 거기 회사가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폐기물 업체라든지 우리 공해를 획기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근데 웬만한 것 같으면 지금 산단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탈비할 것이다. 그래, 조금만 우리 혈기 좀 졸라내줘.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탈비할 테니까 좀 믿음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계속 예산으로만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음 당초 예산 할 때 그런 답변들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도 답답합니다. 지금 뭐 답변하기가 아주 답답해요. 근데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했던 것이지, 뭐, 타다거나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더 답답해요. 본의원보다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본예산, 그 예산 심의할 때는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희망적인 걸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뭐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최대한 3단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위원님. 신재병입니다. 과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구는 지금 대송산은 분양을 목표 기간을 언제쯤 좀 두고 있습니까?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무작정 그만 10년, 500년이 갈 겁니까? 목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보고만 하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본 의원이 하도 분양에 애가 터서 뭐 이야기하니까 뭐 환경까지 난리인데 해모시설 줄라는 게 아니고 얼마 우리 위원들이 애가 터지면 그렇게 분양하나 보겠습니까? 지금 협의 중인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지금 그 광양청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광양청에 지금 이제 그 넓은 부지가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동 쪽으로 많은 그 문의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면, 아니, 급한 놈이 제 입맛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응? 지방채를 안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냥 쓰는 돈도 아니고, 이 반환금 가지고 뭐 지방채를 갚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그 분양이 우리 참 먼저입니다, 우리 하동구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빨리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에요. 만날 열심히 하고 있다. 요건 보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 신문을 보면은 대성상담 홍보가 나와요. 그 홍보비를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홍보할 때에 해. 우리 신문사에 홍보가 그리 자료를 줄 게 없습니까? 대성상담은 우리 지역 신문에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사무실에 좋은 얼마 홍보하고 많은데 그런 걸 홍보를 내고 우리 지금 지방 신문에 나가고 거기 지금 분양이 될 부분이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을 유치한 사람하고 지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시가서에 좋은 사업도 얼마나 많네. 그런 걸 홍보도 하고 그것도 광고하면 되지. 대성상담은 홍보하는 거 잘 못됐다고 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10년 넘게 했는데 광고를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우리가 볼 때 물론 광고 우리 까별로 좋은 사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좀 홍보도 하고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3단 홍보는 저희들이 그 3단 홍보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 홍보를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 매체라도 네. 각 시가서 우리 홍보비 갖고 우리 각 시가서 홍보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보기엔 효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홍보비를 아끼다는 소리가 아니고 홍보를 하도록 해도 우리 홍보비를 쓰려고 뭐 다른 홍보도 꽉 찼는데 우리 그 하동신문에 해갖고 우리 하동구에서 유치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지금은 그게 문제라고. 과거에 우리 그 서울에 버스에 얼마 광고했습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철이고. 뭐 지금도 뭐 하는가 모르겠으면 별로 뭐 예산을 없더라마는 예산에는. 실용적이지 않은 거는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 너네 따라간다고 자 따라가시면 이제 틀렸습니다. 아무튼 힘이 들겠지만은 하게 하면 우리 과장님 언제가 분명 하겠네. 그죠? 딱 깨놓고. 우리인데 우치하겠습니까? 기업이 와야지. 그러면 기업에 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해가 안 가요. 조금 기다려주라.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이 저 임기 만료까지 내보다 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리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그 고포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이게 뭐 우리 두 예주단지하고 관련이 있는 도로입니까? 고포마을 도로입니까? 맞습니다. 그 두 레저 단지 그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주해야 될 사람들 이주 단지랑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럼 이주단지로 이주단지의 공사 사업이네? 네, 그 부분하고 근데 그리고 이게, 마을 주민들이 일단 그 원하는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예. 이게 우리 투자 유치하게 계산이 돼야 됩니까? 마을 진입도로가, 이 근처가 가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이 누가 보면, 이 내가 보면 별로 안 맞아, 여기.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이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 마을 진입도로가. 그 두 레저 단지 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아니, 우리 여상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감옥이 까에. 말 잘못 들어가 투자주 찍어가는 거 맞아요? 이게 건설가에 가지고 부분 아닙니까? 그래, 본인의 문은 그냥 둘이 가면 아무 관계도 없이 말 주민도 이주할 때 한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꼭 예산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원래 본인이 볼 때는 투자 유치가야 이 계산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 그 미니 복합타운, 이게 뭐, 참 이름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 감옥이 없지요. 일반 교부세네. 일반 교부세인데 묘하게 이 명칭을 따라가지고 우리 위원들 혼동을 하겠더라고. 근데 교부금은 원래 목적이 우리 군에서 요청하면 주는 돈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달아놨는데, 우리 참 이 시문에 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는가 몰라도 같은 장소에 같은 타운을 지으면서 청년, 근로자 하는데, 원래 우리 투자유치가가 근로자가 맞는 값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 3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안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그 선정해 줘서 지금 일반 교부세인데 우리 옥정에 농로 포장 50회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교부세는 잔치장들이 원하는 데 주는 거 아닙니까? 국세 받아가 우리 시군에 하는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어깡이기 때문에 산단의 근로자만 줄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물론 내년이나 그때쯤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들어올 수 있는 분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건축가에 청년하고 근로하고 구분해 보십시오. 근로자와 청년. 그럼 청년이 근로하면 근로자고 청년이 백수모 청년입니까? 청년 근로자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우상성은 이걸로 일어나셔야 되면 일어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법적 검토하는데 그럼 안 하던가. 이게 어째서 우리 투자유치가하고 근로자하고 갔으니까 산단이 있다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든요. 분양부터 하십시오. 분양부터. 앞뒤 말이 안 맞았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상이 이렇습니다. 건축가에서 30호가 27호인데 사실 심오할 일이다. 근로자 미니타운, 청년 보금자리, 내나 같은 장소에 같이 57호로 짓는데 갈라서 시공한다. 이래 되면은 입찰이 두 사람이 되면은 누군가 통화를 하도 받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의심받는 제도적이야. 이 근로자가 우리 까여도 맞지 않지만은 청년하고 근로자하고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청년 보금자리,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주고 생각자 알만상 우스워요. 우스워. 근로자만 빼면 우리가 이 타운이 건축물 아닙니까? 이것도 건축가 가서 같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아니 이 불리한 이유가 허가를 내는데 모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편의상 일이 한다라고 우리 건축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거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부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불리하는 거는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집행부를 믿어줘야 될까? 우리가 또 쏘아야 되나 싶고 참 문제입니다. 우리 이 지방 소멸기금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일반 교부금인데 우리 중앙에는 그런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소멸기금 우리 뭐 토마다나지
지방 소멸대한 기금인데 올해부터 생긴 기금. 그래, 명칭만 있는데 이 돈은 원천적으로는 우리 일반 교부금이라요. 우리 여기 따로 중앙에서 요 기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기금이 아니고 일반 교부금입니다. 바로 이야기하려고 뭐니? 명칭만 달아놨지.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하동군 기금처럼 이런 기금이 있는 것도 좋지. 별도로 고모. 결국은 우리 일반 교부금을 다른 데 투자할 걸 여기가 몰아넣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돼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내나 같은 장소에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는 이원화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 우리 예산과장님 이 나라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이나 국민들을 논소해갖고 짓는 거 아이가 우상의적인 사항을 말이지 인지시해갖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냥 너무 어려운 말이 한다. 어려움 안 해야지. 왜 이렇게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일어나시키는 방법의 대안을 우리 요번 회기 마치기 전에 설명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